안녕하세요. 방구석 김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일본 YCC 폐지가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제 YCC는 일본의 그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얘기하죠. 최근 일본 우에다 총재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수익률 곡선 제어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YCC의 중단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 번쯤 그 여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련된 뉴스예요. 그냥 인터넷에 수익률 곡선 제어 중단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지금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수익률 곡선 제어가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10년물 장기국채 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정책, 그거를 이제 수익률 곡선 제어라고 얘기를 해요. 일정한 밴드폭을 정하고 그 내부에서만 국채 수익률 곡선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입니다. 이 월봉 차트고요. 2016년 9월부터 여기 마이너스 0.25 그리고 플러스 0.25 이 사이에서 국채 수익률이 움직이도록 통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하냐? 마이너스 0.25% 밑으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채를 매도해서 수익률을 다시 끌어올리고, 그리고 만약에 0.25% 위로 올라가면 다시 매수해서 수익률을 또 끌어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2년에 밴드폭을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까지 이렇게 밴드폭을 확장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밴드폭이 좀 확장돼 있다. 그래서 밴드폭이 이렇게 확장되자마자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튀어 올랐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지 않나요?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 이 국채 수익률의 가격이 뭔가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간섭해가지고 이렇게 조종한다니 시장 원리에는 정말 맞지 않는 정책이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시장 원리에 잘 맞지 않는 YCC 정책은 왜 시작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러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원활한 양적 완화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일본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서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울 만큼 장기간의 이제 침체를 겪어요. 그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베 정권에서 시도한 아베노믹스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과감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인위적으로라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일본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참 다르죠.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양적 완화를 위해서 일본 장기 국채를 과감하게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 가격이 오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계속 지금 일본 정부에서 국채를 사주니까 사람들이 국채를 안 팔아요. 시간이 지나면 국채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매물이 말라버리고 유동성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국채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있으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채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 심리를 아예 꺾어버리기 위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 0.25, 플러스 0.25 이 밴드 범위에서만 움직이게 이렇게 하겠다 이 정책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5 밑으로 가면은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걸 다시 끌어올리겠지? 그럼 그 전에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반대로 0.25% 이상 올라가면 이러면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걸 끌어내리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서야
이 밴드 범위 내에서 유동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한 거예요. 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풀었다가 가지고 있다 풀었다 하면서 이 유동성을 강제로 이렇게 펌프질을 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의 포인트는 디플레이션 극복이에요. 결국에는 YCC 목적 자체가 아베노믹스 정책, 즉 강제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했던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던 이 아베노믹스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이 아베노믹스 정책과 수익률 곡선 제어 이 정책이 맞물려 가지고 일본의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요. 이거는 이제 일본 니케이 월봉 차트인데 이렇게 여기 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이 당시가 이제 일본 버블이 붕괴했을 당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하락만 하던 일본 경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가 물가를 올렸다는 비판도 있지만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맞아요. 어찌됐건.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지금 어떻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베노믹스 때는 강제로 양적 완화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굳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지금 일본이 목표로 하던 물가 상승률을 달성해 가고 있는 거죠.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상 고생했던 거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오는 이 인플레이션이 일본 입장에서는 반갑죠. 원래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베노믹스의 이 과감한 양적 완화는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결국 이 수익률 곡선 제어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걸 이제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시장 논리를 무시하는 기형적인 정책을 폐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수익률 곡선 제어를 폐지하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잖아요. 일본의 이 YCC 폐지가 미국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예요. 이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란 YCC의 영향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일본의 엔화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YCC 정책 때문에 일본의 금리는 갇혀 있잖아요. 밴드 내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리에 돈을 빌려가지고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곳에 투자를 했던 거죠. 그렇게 일본 돈이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이 YCC 정책을 폐지한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베노믹스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즉 과감한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엔화 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YCC 정책을 폐지함으로써. 그러면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은 그동안 저리에 빌려가지고 글로벌 주식시장 여러 곳에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자를 더 올린대요. 그러면은 이 돈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겠죠. 이자 지급 부담이 늘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원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 강세로 환차손을 입을 수 있으며 차환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이 생겨요. 근데 이게 특히나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을 다루고 있으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엔화 강세가 달러 약세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 내에 엔화가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미국에 투자된 엔화의 경우 미국 주식을 팔고 일본으로 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 달러 약세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환차손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차환 비용도 증가하니까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돈을 좀 회수하는 게 유리하죠. 게다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의 수많은 자금들이 지금 미국 국채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다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새 그런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에 투자했다. 이거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런 뉴스 많이 보실 텐데,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글로벌 IB들이 일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일본 돈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일본 내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 이 투자자들은 내다본 거예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워렌 버핏 같은 이런 대단한 투자자 쉽게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해진 미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YCC가 폐지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YCC가 폐지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그 말은 곧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그런 큰 자산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일본 쪽 거래처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 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결론.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 오랜 기간 지속된 거죠. 2016년 9월부터 7년간 유지되어 오던 정책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금 글로벌 자산시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국채금리가 지금 밴드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글로벌 IB들이 일본을 자금 피난처로 이렇게 활용했었던 것이고, 실제로 2022년 12월 YCC 밴드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0.5%로 확대했을 때 그때도 이제 뉴스가 크게 다뤄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시장도 이렇게 한번 출렁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쪽에서 뉴스가 나오기를 이거 당장 할 생각은 없다. 뭐 요렇게 아직 완화 정책 유지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뉴스를 흘렸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좀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시간 버는 거죠. 자금들이 움직일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YCC 정책 폐지 쪽으로 가는 건 확정적이지 않나. 지금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원했던 인플레이션 목표도 달성한 거나 다름이 없고, 다 코로나 덕분이죠 뭐. 그래서 달성한 거나 다름이 없고, 이거는 YCC 정책 자체가 너무 기형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도 않고 없는 게 맞는 거죠. 없어지는 게 사실상.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모르죠. 어찌됐건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일본 중앙은행의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에 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